안녕하세요.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PER를 알아보았잖아요. PER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주식 투자의 지표가 PBR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PBR도 알아보아야겠죠. 저번 영상에서 알아본 PER이 이 회사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 즉 수익성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지표였다면 PBR은 이 회사가 가진 자산과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주가가 높거나 낮은지를 판단하는 지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PER은 회사의 수익성에 비해 주가를 평가하는 것이면, 즉 기업의 동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라면 PBR은 기업의 재산에 비해서 주가를, 즉 기업의 정적인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만 보는 것보다 수익과 자산, 양쪽 측면에서 주가 지표를 함께 본다면 기업의 가치를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PBR, PER 두 지표는 흔히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PER을 구할 때 우리가 EPS를 사용했던 것처럼 PBR을 구할 땐 BPS라는 거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잠시 우리가 BPS를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BPS는 순자산 가치를 발행 주식수로 나눈 주당 순자산 가치를 뜻해요. 그래서 BPS는 영어로 Book Value Per Share, BVPS의 줄임말인데요. 한국에서는 value에서 V를 빼고 BPS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V까지 넣어서 BVPS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per share는 주식 하나당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book value가 뭔지 알아야겠죠. 여기서 book이란 단어를 우리가 사전에 찾아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책이라는 의미가 제일 먼저 나오지만 또 다른 의미로 회계장부라는 의미가 나오거든요. 회계장부란 회사의 수입과 지출 같은 돈에 대한 내용을 계산하고 기록해두는 책이죠. 그래서 영어로 book value라고 하면은 기업의 회계 장부상의 순자산 가치를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순자산 가치란 기업의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실제 자산, 즉 순수한 자산 혹은 순자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BPS는 순자산 나누기 발행 주식 수이고 BPS가 높을수록 주식 한 주당 순자산이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재무 구조가 탄탄하다는 의미라고 해요. 기업이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을 때 기업이 모든 빚을 갚고 남은 순자산을 모든 주주들에게 나눠줄 경우 한 주당 얼마씩 나눠주게 되는지를 나타낸 것인데요. 따라서 BPS가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높아서 투자 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BPS를 계산할 때는 주가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자산 가치에 비해서 얼마나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혹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BPS를 사용해서 PBR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PBR은 Price to Book Ratio 혹은 줄여서 PB ratio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price는 주식의 가격, 주가를 뜻하죠. to는 뭐뭐에 비해 그런 비율 관계를 보여주는 연결어이고요. 여기서 book은 book value를 뜻하기 때문에 기업의 순자산을 뜻하죠. ratio는 비율이죠. 그래서 한국어로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의 주가를 BPS로 나눈 비율이 PBR이에요. PBR은 기업이 현재 재무 상태에서 운영을 중단했을 때 주주인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현재 기업의 주식 한 주의 가격을 비교한 것인데요. 즉, 회사의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 시장에서 그 회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요. PBR 계산에서 포함되는 기업의 순자산은 무형자산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요. 따라서 미국의 애플, 한국의 카카오, 네이버와 같이 무형자산이 많은 기술 기업보다는 부동산, 금융, 제조업 등의 유형자산 중심의 기업들을 평가할 때 PBR이 가장 유용하다고 합니다. PBR이 1 이상이면 고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고
1 이하면 저평가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 기업이 주당 순자산가치인 BPS가 10,000원일 때 주가가 5,000원이라면 PBR은 5,000원 나누기 10,000원인 0.5가 되고, 즉 실제 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BPS는 동일한 10,000원인데 주가가 이번엔 20,000원이라면 20,000원 나누기 10,000원, 즉 PBR은 2가 되고 실제 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PBR만 보고 무조건 단편적으로 고평가 혹은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다른 지표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PBR은 실제로 수십 년간 기업의 가치에 믿음을 두고 투자하는 가치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지표라고 하는데요. 흔히 PBR 값이 1 이하인 주식을 발견했을 때 가치 투자자들은 저평가된 주식을 발견했다고 보고 매수 대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PBR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예를 들면 기본이 자본은 플러스이지만 순이익이 적자인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순이익이 마이너스라서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이 마이너스가 된 경우에는 PER 활용이 무의미해지지만 자본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PBR은 여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PBR의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마이너스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는 실제로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은, 즉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기업은 순이익이 적자인 기업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BPS와 PBR을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오늘도 바이바이.